잠시 후에 11시부터 저희가 188차 사회집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선 김경태 대표님을 비롯해서 김탄수 대표님, 최태열 농사님,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지난 10월 25일 인천에서 183차 사회집회를 했습니다. 그 지역에도 그 인천 지역의 많은 유지들이 애국심들이 합류를 해주셔서 저희가 성황을 이뤘습니다. 그때부터 저희가 이 화요집회를 이 올바른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화요집회를 국민대회로 승화시키자 전국 순회대회를 하자고 결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이 부산 지역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 부산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중추도시가 아니겠습니까? 부산에서 일어나면은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이 부산 지역을 찾았습니다. 이 부산이야말로 대표적인 애국지사들이 탄생하신 곳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현재 한반도 위기가 바로 이 이웃인 북한 동포의 괴로움을, 북한 인권을 외면한 탓에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든 만악의 근원이 바로 정부 반인권적인 대북 정책을 2천만 북한 동포의 생명을 외면한 탓에 바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괴로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건하게 지난번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애도합니다. 우리는 한시도 우리의 이웃의 안녕과 안전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그야말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치의 홀로코스트, 또 미얀마의 캄보디아의 크메르루지의 킬링필드, 현대사의 참극이 3대 참극인데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북한은 1990년대 몇백만이 굶어 죽인 고난의 행군을 꺾고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순간에도 잊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부 하나씩 들고 왔습니다. 강제 북송하지 말라,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아무리 외쳐봐도 국민들은 무덤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희망을 가지고 이 광복동 부산 애국시민들께 호소하러 왔습니다. 벌써 왔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살려주세요. 2천만 북한 동포가 이 순간에도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국제시장 보셨죠? 많은 북한 탈북민들이 6.25 때 넘어와서 부산을 일으키는데 큰 주역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부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이 얼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경태 대표님께서 부산에서 오신 대표님들의 일반 시민들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여론과 원망이 많습니다만은 이 법정에 계신 분들이 사회 정의와 양심을 위해서 4년 가까이 활동했다는 데서 심심한 사유와 배임을 표합니다. 여러분, 저러셨은 이분들에게 우리의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와서 얘기해서 와서 안 자유시민연합 최태열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예, 최태열 회장님, 우리 지역사회의 동공기자라고 이끌어지는 김효리님을 소개합니다. 네, 김만수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자유시민연합 대의단 최고위원을 소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영 위원을 소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그 날씨 관계로 여러
분들의 참여가 이름을 맺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운동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중단할 수 없는 역사적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숫자지만은 우리는 이 운동에 참여해야 됩니다. 2016년 법으로 통과되었지만 재단 설립이 자파들의 방해에 의해서 방해받고 고통받고 그런 과정에서도 꿋꿋이 이 운동을 해온 자, 화요집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방금 말씀해 주신 김경태 대표님이 와 계셨고 또 김탄수 대표님이 또 부산을 대표해서 또 오셨고 조금 아까 소개해드린 최태현 노무사님이 또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에 부산 지부장을 맡고 계시는 현성삼 변호사님이 또 이 자리에 또 와 계십니다. 또 우리 여기 아마 탈북자 이 탈북민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마 계실 텐데 탈북민 출신 작가이십니다. 러시아 벌목공으로 중동에서 탈출하셨죠. 리밀 작가님이 이 자리에 또 와 계십니다. 또 바로 제 옆에는 김일수 올인모 올바른 북한 인권법을 위한 시민 모임의 공동대표로 계시는 김일주 장로님이 와 계십니다. 또 부정선거 방지대 조영갑 위원장님이 또 와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순서대로 연설을 한 3분 내지 길어야 5분 범위 내에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아까 김경태 대표님 이러셔서 잠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외국 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 5년 동안 정부 교섭파 간첩 문재인 일당에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강탈 당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철저히 북한 김정은의 대정권으로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였습니다. 언론과 방송을 손에 틀어쥐고 종횡무진 동분수주 허겁지겁 국가의 이익보다는 좌파들의 이익과 중국과 북한의 대변인 노릇을 하였습니다. 철저하게 국정을 용감하였습니다.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문재인의 대통령 선언은 말짱 도루묵입니다. 거짓입니다. 광진 비리입니다. 헌법 66조 2항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지도성, 헌법 소원의 것이 헌법을 소화하는 것이 대통령 책무인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에게는 삶은 소대가리로서 마이 병풍에 불과했습니다. 천인 공로한 문재인의 인권 살해, 인권 탄압은 북한의 김정은과 대를 같이 하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온 북한 청년들을 김정은의 비를 맞추기 위하여 눈을 감기고 강제로 북송시킨 저 악마의 모습, 저들은 천사를 당했습니다. 우리의 국민 대세로 대국을 투입하여 건축한 대선 공단의 사무실은 폭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권 국가의 대통령은 아무런 소리 못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서해 대사부 공무원 이대인 씨의 피살은 충분히 살릴 수도 있었지만 대통령은 직무를 유기하였습니다. 그 가족이 파괴되고 아내가 남편을 잃고 자식이 아비를 잃었습니다. 그 소중한 아버지 이름을 부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가족들에게는 가슴에 원한이 맺혔습니다. 이 사건은 공수권자 문재인의 미필적 고의한 살인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탈북민 박상학 대표의 봉수를 날려 북한 동포에 대한 인권 운동은 백정 헬통 김여정이의 말 한마디에 문재인은
여의도 국회 똥개들을 동원하여 완전히 원천 봉쇄를 하였습니다. 이 천인공날 문재인의 이 행위는 반헌법적이고 반국민적이고 반유사적이고 반패론적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점에서 자유민의 권리와 주권으로 국민과 역사의 이름으로 우리의 공동체의 공적인 주사파를 척결하고 민노총은 반드시 승리시켜야 합니다. 날마다 공산주의를 생산해내고 있는 경조들은 완전히 소멸방멸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국가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민주의 한미동맹의 그 소중한 가치를 더 공고히 하여 우리는 자유통일을 이룩하고 2,500만 북한 동포들에게 하늘이 부여한 인권을 회복시켜줘야 합니다. 박수!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와 정의와 공정과 상식이 강물처럼 흐르고 흐르는 위대한 한민족의 시대를 이런과 이렇게 열어나가기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김경태 대표님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멀리 인천에서 오신 청라 사랑교회 박용배 목사님께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인천 청라 사랑교회 박용배 목사입니다. 25년 동안 국경지대에 들어가서 탈북자를 구출하고 또 끌려가는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이 팔려왔다가 또 끌려가기도 하고 짓밟히기도 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저 북한 집권은 반드시 망해야 됩니다. 무너지도록 만들어야 되고 인도주의 차원에서 도와주는데 그거 전부 북한 정권을 연장시킨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무너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한은 행복이 만들 능력이 없고 절대로 만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도와주면 안 됩니다. 무너뜨려야 되고 지금 한국의 선교사님들 6명이 지금 억류되어 있는데 지금 석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 석방되도록 촉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국경지대는 지금도 계속해서 북한 난여자들이 팔려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끌려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특무들이 와서 그 여자들을 끌고 갈 때 완전히 반축해가지고 서고랑을 묶어가지고 끌려가고 그리고 끌려갔다가 병신이 돼가지고 다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25년 동안 제가 국경지대에서 보면서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 집단이 반드시 무너지고 우리가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서 정말 우리가 한민족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세계를 살리는 민족이 되어야 되겠는데 우리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많은 정복 세력들이 햇볕 정책으로 도와준다고 하는 것이 계속 집권을 연장시키는데 모두가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정부가 종북 세력을 몰아내고 주사파를 몰아내고 그리고 반드시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한국의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북한 세력과 종북 세력을 꺾고 복음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태훈 변호사님과 북한 인권에서 이 일을 앞장서서 지금 200여 차례 이렇게 지속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민족이 전부 하나가 되어서 북한을 저 억류되어 있는 이 찬반을 바로 석방시킬 수 있도록 해방될 수 있도록 하나로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용배 목사님 25년간 탈북민 현장에서 선교 활동을 해오신 말보다 행동을 앞장세우신 박용배 목사님의 구구절절 설교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이 부산 지역의
애국 활동을 이끄시는 김판수 대표님께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적어봤습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북한이 2020년 12월에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이라고 하는 법을 제정했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 한류가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로 남한의 드라마, 노래 등이 인기가 있어 집에서 이불 등을 뒤집어 쓰고 남몰래 남한의 드라마, 노래 등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북한에선 김정은 독재 체제를 위협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남한의 자유 분방하고 활기찬 모습을 보게 되면 남한에 대한 동경심이 생기고 저항의식이 생겨 체제에 위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란 법을 만들어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남한의 드라마를 유통하게 되면 사형에 처하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노동수요소 15년의 징역형을 받게 되며 심지어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거나 쪽팔린다, 남친이란 말을 해도 노동수용소 2년의 징역형을 받게 되고 혁명의 원수라고 낙인 찍는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오징어 게임이란 드라마를 유통시킨 사람은 사형에 처해졌고 구입해본 사람은 무기징역, 같이 본 사람은 15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어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으며 이런 것도 법이라고 만들어 시행하는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까? 인간이 맛있는 것을 보면 먹고 싶어하고 재미있는 것을 보면 보고 싶어하고 따라하고 싶어하고 좋은 옷을 보면 입어보고 싶어하는 것은 인지상정인데 인간의 기본 욕구까지 통제를 하는 사회가 인간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북한은 현실 세상에 존재하는 살아있는 지옥이 아닌가 생각되며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 공산 독재 체제의 본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북한과 같은 생지옥을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 땅에 건설하겠다고 하는 미친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남한의 소위 진보 세력이라고 하는 좌파 세력입니다. 이들은 수십 년 동안 본색을 숨겨오다가 지난 정권에서는 급기야 그 본색을 드러내고 대한민국의 헌법 체제인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허무는 노골적 행위를 시작하였고 지금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틈만 나면 궤변을 일삼으며 거짓말과 선전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 북한이 어떻게 해서 세계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인권이 말살된 비참한 생지옥의 나라가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북한 지역의 북한의 주민이 공산주의 국가가 건국되는 것을 용인했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의 조짐이 보일 때 공산주의의 실체를 분명히 깨닫고 남의 일로 방관하고 침묵하지 않고 저항하고 투쟁해서 자유를 지켜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그것이 그들의 오늘의 운명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일생이 1000년 만년 갑니까? 기껏해야 70년 80년입니다. 북한에서 공산 정권이 들어선 지 온 80년이 되었습니다. 북한 정권이 수립될 당시에 태어났던 사람들도 이미 죽었거나 살아있다 해도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 태어나 단 한 번 사는 인생을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지 못하고 사회주의 공산혁명이란 썩어빠진 허상을 위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친 공산 독재 정권의 꼭두각시 노예가 되어 살아간 것입니다. 이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합니까?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체제 전쟁 중입니다. 단순히 여야가 국가 발전을 위해서 정책을 가지고 정책 대결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 체제를 두고 사회주의 공산 세력과 체제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보았듯이 사법부와 입법부가 좌파 정권에 장악되고 자유가 위협받을 때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광화문에 모여 시위를 하였지만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한번 권력의 운동장이 기울어져 독재의 체제가 구축이 되면 피를 흘리는 엄청난 희생이 따르지 않으면 되돌릴 수 없고 되돌릴 수 있다고 하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러한 조짐이 보일 때 즉각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우리를 보고 침묵하는 사람도 공범이라고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자 각 개인은 자유를 지킬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광복동 시내에서 만끽하는 이 자유가 소중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이 자유를 지키는 데 우리 모두 헌신하고 투쟁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김경태 대표님, 방금, 김판수 대표님, 연설하신 분은 정말 광복동 조목 자유시민이라는 이름으로 이 일목연하게 광복동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유화를 반동문화 위해서 배격법 매주 토요일마다 정말 악법 중의 악법인데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부산 지부장을 맡고 있는 현성삼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서울에서부터 많은 북한 인권을 위해서 투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내려오셨고, 그리고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부산에서 마찬가지로 많은 외국 시민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은 지금 북한인권법, 6년 전에 제정된 북한인권법의 실행을 맡고 있는 민주당 세력에 대해서 지금 표탄을 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고, 그리고 북한인권을 지키고자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이죠. 이분이 인권 변호사라고 스스로 자신을 인권 변호사라고 소개를 하고 다녔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인권 변호사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정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유를 찾아서 탈북한 어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결국에는 북한으로 돌려을 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 인권 변호사의 시체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이 6년 전에 제정된 북한인권법의 실행을 맡고 있습니다. 인권재단 이사들을 위원들을 뽑지 않고 여기 국회에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이런 방법으로 북한인권법의 실행을 맡고 있는 것이 현재의 민주당의 행태입니다. 한마디로 북한 인권을 무시하고 북한이 인권이 보장이 되어서는 북한 정권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북한 정권의 존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북한인권법의 실행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 영토가 존재하는 곳 어디에서든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권을 공기처럼 마실 수 있고 호흡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북한 지역에서는 지금 인권이 보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북한인권법을 제정했는데, 그 북한인권법의 실행을 막고 있는 것이 현재 민주당의 작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탄하고 민주당이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실현을 조속한 실현을 위해서 위원들을 선출해서 국회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이런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북한 인권 무시하는 민주당은 각성하라! 각성하라. 감사합니다. 에 의해서 이 3대 세습, 백두혈통, 수령절대주의 반대 시위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분이 또 와 계십니다. 탈북민인 이미 탈북 작가께 마이크를 넘겼습니다. (1997년도에) 남한에 온 탈북 작가 리밀입니다. 제가 고향을 떠나온 지 27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변한 것은 그 3대 수령이 생겼다는 것이 변했고요. 제가 살던 평양이 아주 멋있는 도시로 변했다는 거, 이 두 가지 정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안 보입니다. 그게 변하지 않은 것이 뭐냐면은 북한 주민이 눈 떠서 김일성이 초상화 닫고, 집에서 닫고, 회사에 나가서 닫고, 김일성 학습하고 강연하고 총화받고, 이런 생활은 김일성 때부터 지금까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요새 탈북민들이 보내주는, 여러분 세상에 돈 싫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탈북민들이 보내주는 돈도 북한 주민들이 못 받겠다고 합니다. 왜 못 받겠냐 그러니까 보위부가 너무 무섭답니다. 그거 한번 받았다가는 보위부에 속달 녹달 가서 취조를 받아야 됩니다. 죽을 먹고 사느니 그거는 도둑급질하다고 안 받는답니다. 이런 사회를 지키는 군인들입니다. 국경경비대가 있죠. 오늘 뉴스 보니까 국경경비대원들에게 하루도 아니고 한 달에 돼지고기 150g 먹이라는 상부의 지시가 내려왔답니다. 여러분, 이게 제 말이 지금 믿겨집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개도 흔하게 먹는 그 고기를 북한에서는 나라를 지키는 군인도 못 먹어서 그것도 상부의 명령으로 내려온답니다. 하루도 아니고 한 달에 150g 먹이라고. 그 군인들 무슨 어떻게 먹고 사는지 압니까? 쌀도 없어서 옥수수 감자를 먹고 삽니다. 옥수수와 감자를 식량으로 먹고 사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북한 주민들이 돈이 없어 왜 받고 싶은 돈도 못 받으면서 굶주리면서 살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도 그렇게 감자로 식량을 할 정도로 왜 그렇게 살죠? 바로 김정은이 요 한 달째 그냥 계속 미친듯이 쏴대는 그 괴물 ICBM 때문입니다. 하도 너무 쏟아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 제 딸까지 데리고 나온 겁니다. 10살짜리 낳은 딸, 10살짜리 되는 딸을 데리고 나왔죠. 여러분 사진 봤죠? 별 4알짜리 장군이 그 10살 낳은 딸에게 허리를 숙여서 정중하게 인사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김정은이 내 자식 때까지도 다 너희들은 복종하라 이 소리입니다. 그게 후계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죠. 김정은이 마음이겠죠. 그렇게 김일성 일가 4세까지 이어올 정도로 북한 주민들은 그렇게 군핍과 가난과 핍박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직 단 하나, 잘못된 체제 때문입니다. 한 집안 식구 사람들이 3대 4대로 내려오면서 잔인한 인민 오갑 통치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북한 주민들은 쌀밥에 고깃국 먹는 날 영원히 볼 수가 없습니다. 북한 나라의 예산 40%가 김일성 동상 박물관, 기념관, 사진관, 김일성 학습, 총화, 강연, 영화 이런 데 들어갑니다.
그러니 어떻게 밥 먹고 살겠습니까? 이런 잘못된 제도를 대한민국에서 힘들파는데 이거는 대한민국 정치권의 절반 세력은 이거를 일각도 멸치합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70여 년째 북한 주민들이 고통을 겪는 원인은 북한 지도자들이 독재자들이 잘못된 체제를 만들었고, 둘째로 대한민국의 무관심 모홀대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중국과 러시아라는 그런 북한의 오방국이 뒤에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사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중국과 러시아라는 그 거대 나라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하나같이 똘똘 뭉쳐서 김정은의 잘못된 그런 반인륜적, 반인권적 행위를 균열히 규탄한다면 북한 주민도 우리와 같지는 않아도, 그리고 우리의 100분의 1만 국민의 수준자도 인권을 회복되는 그런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구호 하나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국민이다! 감사합니다. 예, 유미 탈북 작가님 감사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북한이 수령 절대주의 3대 세습이 아니라 10살짜리 딸을 데리고 나온 걸 보니까 4대 세습 영구 존속을 할 모양입니다. 지금 북한은 바로 하느님을 참칭하고 수령 절대주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왕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평양의 장대현 교회가 있던 자리에 김일성, 김정일이 극비 동상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 가짜입니다. 바로 이 진짜 장대현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이 부산 지역에 장대형 중고등학교 설립하신 교장 선생님 임창호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이리 오시죠. 이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가운데 그들의 자녀들이 한국에 와서 통일 세대로 자라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까지 탈북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주력을 해왔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는 북한 인권법 제정을 위해서 KCC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전국에 다니면서 이제 그 운동을 했었는데, 미국에 북한 인권법이 2004년도 7월 28일 날 제정이 되고, 우리 일본에서도 제정이 되고, 이제 한국이 제일 늦게나마 제정이 됐습니다만은 우리 김대웅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한쪽짜리 북한 인권법이 되었고, 살아있는 법이 아니라 아직까지 잠자는 법으로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산 시민들도 여기에 눈을 뜨고 귀를 열어서 북한 주민들이 우리의 통일의 대상이고 파트너고 2,300만이 자유민주주의의 아름다운 자유스러운 생활을,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날을 앞당겨 줄 수 있도록 이 북한 인권법에 필요한 모든 조치가 풀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는 34,000명의 탈북민들이 있고 약 7,000명 이상의 20대 탈북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7,000여 명의 학생들 가운데 5,000여 명이 초중고등학교 다니고 약 한 1,800여 명이 대학 청년들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대학 생활을 하면서 또 학교 생활하면서 한국에서 돈을 주고 집을 주고 그리고 공부를 시켜주는데도 한국의 따뜻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가능하면은 다른 나라로 나가고 싶다는 아이들이 40%나 된답니다. 우리 세금으로 이 아이들을 가르쳐주고 집을 주고 교육을 시켜줬는데 왜 이들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됐을까요? 이것은 진정한 대한민국이 우리 북한 동족들을 위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사실 이 아이들이 우리 통일 한국이 올 때에 통일 세대가 된 아이들입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이 동독 여자가 통일 독일의 총리가 돼서 세계 지도자가 됐고, 요하임 가우크 박사가 독일의 동독의 그 목사가 통일 독일의 대통령이 돼가지고
오늘 세계적인 독일을 이끌어가는데 우리 한국에 온 북한의 청년들이 자유 대한민국을 배우고 자유민주주의를 배우고 글로벌한 시각을 갖게 해서 통일되는 그날 북한에 모두 올라가가지고 깜깜한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진 암흑시대에 살고 있는 자기 형제 자매들에게 부모들에게 자유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우리 대한민국과 같이 이렇게 자유민주주의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들이 민주주의의 전도사 역할을 해야 되고 한국이 너무 좋더라. 가보니까 한국이 너무 사랑스럽더라. 한국 우리 동족들이 우리를 정말로 통일을 위해서 애쓰더라. 이런 말을 그들의 입으로 가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마음의 따뜻한 민주주의의 사랑스러움을 느끼게 해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그들을 정말로 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5천 명이 되는 우리 남한에 와 있는 북한의 동족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을 향해서 그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 아이들인지를 말해줘야 되고 이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가 너무 좋아서 빨리 북한 땅이 동족들이 자유민주주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을 지금부터 품게 하고 이들이 10년 뒤에 20년 뒤에 제2의 앙겔라 메르켈이나 제2의 요하임 가우크 같은 박사가 나와가지고 통일 한국을 이끌어가는 통일 세대들이 되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이 소리를 듣는 우리 모두들은 우리 5천만 명이 3만 5천 명을 품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5천만 명이 통일됐을 때 2,300만 명을 어떻게 품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연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정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정부는 앞장을 서서 돈만 주고 힘만 주고 그리고 그것으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상처를 닦아주고 이들이 진정한 자유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품을 수 있도록 오히려 그들에게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을 향해서 2,300만의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절절히 외치는 그들의 소리를 우리가 막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북한 땅에 자유 대한민국의 소리가 들어가도록 해야 되고 전 세계 민주시민들이 그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외치고 있다는 소리를 전하도록 그것을 막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북한 땅에서 민주주의의 봄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2,300만의 한 목소리 한 목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게 하고 북한 땅을 진동하게 하고 대한민국을 진동하게 하고 세계를 움직여서 우리 통일과 같은 날이 무혈 통일의 그날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임창호 목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뜻깊은 188차 해집회를 이 부산 광복농에서 한 것이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광복을 찾지 못한 2,300만 북한 동포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명실상부한 광복의 바람을 일으켜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년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에 저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서 북한인권 세계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88차 사회집회가 끝난 후 이 지역 부산 지도자분들과 함께 내년 세계 북한인권 대회에 대해서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또 서울에서 오신 오린마 공동대표이신 동포에게 빛을 찾아주는 우리 그 길이 열릴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임지연 우리 사단법인 북한인권 사무총장에게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서 북한 인권 개선해야 한다, 북한 인권법 정상 집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저희는 사단법인 북한 인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 올바른 북한 인권법을 위한 시민 모임
올인모의 주체 지도부입니다. 저희가 전국 순회 북한 인권 개선의 바람, 북한 인권법 정상 집행의 바람, 북한 인권 재단 설립 촉구를 위한 전국 순회의 두 번째 장소로서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 부산을 저희는 선택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북한 주민은 어떤 존재입니까? 2,500만 북한 주민이 언제까지 그들 핍박받아도 괜찮은 그들 생각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는 김정은 3대 독재 세습 체제 하에 그들로 남아있어야 합니까? 북한 주민은 바로 한반도 우리와 동일한 땅에서 함께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이며 결국에는 자유민주주의적 헌법 질서 하에 평화 통일 하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은 북한 인권 개선이라는 시대적 민족적 과제가 미약하고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 듯이 보여도 결국에는 이 온 지구의 국제사회와 한미동맹의 굳건한 미국 정부와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와 함께 자유통일 대한민국이라는 그 비전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이 시점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의 엄숙한 과제요 임무임을 저희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사단법인 북한인권 한변 올인모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저희는 다가오는 새해 2023년에 4월 그 봄 시절에 바로 북한인권 세계대회를 대한민국 한복판 심장부 서울시청 앞에서 여러분과 함께 개최하려 합니다. 반드시 전국적인 세계대회, 세계적이고 국제적인 북한인권 대회로서 저희가 반드시 성공시켜 자유통일 대한민국의 비전을 앞당기고자 합니다. 반드시 부산 시민들께서 함께 움직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도 구호 하나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앞서 지도자님들께서 외치셨던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다 하면 국민이다, 국민이다 3번 외쳐주십시오.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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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인지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 인권 통일을 얘기하니까 먼 얘기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통일은 도둑같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1989년 동서독 분단의 벽이 전신이 됐습니까?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조짐이, 그 균열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이 부산에서, 이 부산 광복동에서 대한민국을 유기해서 살린 이 임시 수도였던 이 부산 황도에서 우리 부산 시민들께 호소합니다. 반드시 통일은 오고야만 합니다. 광복은 이루어집니다. 바로 여기서 이 자리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8차 역사적인 부산 사회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